자녀와의 관계가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신은 자녀와의 관계가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녀 교육에 시간과 사랑을 투자하는 동시에 감정적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와의 연결 방식이 상상치도 못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재정적 결정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과 마법 같은 공식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혹은 일상 속의 작은 교훈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각 상호작용을 통해 당신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게 됩니다. 가족의 역학은 번영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동맹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족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를 하세요. 어린 시절부터의 재정 교육. 저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대화가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마트에 데려가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브랜드의 차이와 그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셨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러한 작은 교훈들이 돈의 가치에 대한 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의 재정 교육이 성인이 되어 재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됐음을 깨닫습니다. 학교에서의 수학 수업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것 외에도 경제와 예산 같은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파티를 계획하는 문제를 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는 계획의 중요성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월이 흐르면서 재정 교육이 단순한 숫자와 엑셀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돈이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더욱 자리 잡았습니다. 매번 지출하는 돈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우선순위에 대해 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가족에서 재정 교육의 부족은 부채와 스트레스의 순환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정에 대해 가르칠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는 지식의 결핍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어린 시절부터 재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재정 교육은 미래 세대에 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재정적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뿐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입니다.
긍정적인 재정 습관 만들기. 긍정적인 재정 습관을 만드는 것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열쇠가 반복과 규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 급여를 받자마자 저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떼어놓는 루틴을 정했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제 삶에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지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공책에 기록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정 관리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더 잘 시각화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지출을 정리하며 느끼는 것은 제 재정적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소비 습관을 인식하게 되면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재정 교육은 비상 자금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별도의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합니다. 이 비상 자금은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겨도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제 삶에서 우선 사항이 되었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의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축 외에도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정보가 쌓이면서 투자가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며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다양한 투자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저에게 돈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닌 자산을 증대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재정 습관을 만드는 것은 계속되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법의 공식은 없지만, 우리의 재정적 실천과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며 과정 속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유망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의 정서적 및 재정적 영향. 육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며 그 정서적 및 재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재정적 책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저귀, 진료비,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 대한 비용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비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예산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는 단순히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제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용돈 주기와 저축의 중요성. 저는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 저축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가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재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로서의 감정적 영향은 재정 결정에도 반영됩니다. 때때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필요와 우리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는 내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경험은 장기적인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저축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그가 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의 경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학습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삶의 각 단계는 새로운 도전과 비용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돈과 책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결국 그에게 재정 교육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열린 대화 재정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주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대화가 많은 가정에서 금기시된 주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두려움 속에 다뤄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에 대한 침묵이 새로운 세대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도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경험, 두려움, 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재정적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의 걱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공감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열린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야 할 일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혼란과 두려움만을 초래합니다. 재정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두가 어떤 시점에서 도전을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하며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열린 대화는 미래 세대의 교육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의 젊은이들이 돈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그들이 질문하고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화는 단 한 번의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대화도 그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재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재정적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즉시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전통적인 형태의 투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경험과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 여정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습득한 지식이 제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행, 강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든 것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행이나 문화 활동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면서 사람들이 돈과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며 지속적인 기억을 만들어주고 종종 책이나 강의로는 전달할 수 없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반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지식은 문을 열고 시야를 넓혀 우리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지속적인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은 우리가 더 경쟁력 있고 자신감 있게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재정에 대한 강의에 참여했을 때 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최고의 기회는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으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박물관 관람, 요리 수업 또는 독서 모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풍부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 비록 그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인생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더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성찰해보면 경험과 교육이 우리의 성장을 지탱하는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은 우리가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질적인 재산의 축적에만 집중하는 대신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재정적 이익을 넘어서는 유산을 쌓고 이는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가 길러온 관계에 반영됩니다. 기대와 사회적 압력의 영향. 기대와 사회적 압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향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회는 종종 재정적 성공이 고급 자동차, 대형 집, 호화로운 여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엄청난 압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충동적인 재정 결정을 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브랜드 의류를 사기 시작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삶의 스타일을 자랑하는 시기를 기억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정말 컸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옷이나 비슷한 장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지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불필요하게 돈을 쓰게 되었고 그저 그룹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외부의 기대가 제 재정적 목표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압박을 얼마나 증폭시키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보이는 완벽한 삶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곳에서의 휴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그리고 물질적 재산을 과시하는 모습은 모두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동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왜 내 삶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고, 이는 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이미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편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관 뒤에 있는 노력과 희생, 때로는 빚을 보지 못합니다. 사회적 압력은 우리가 재정적 안정성과 개인적 행복보다 지위를 중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소비하는 것과 흡수하는 메시지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으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압력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우리의 주변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재정적 불안감을 친구들과 나누었을 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금기시된 주제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성과 피상성이 아닌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정 교육이 이러한 사회적 압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재정 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우리의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며 외부의 기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내부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선시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그 보상은 비교와 사회적 압박의 속박에서 벗어난 더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재정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탐구해봤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교훈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그들과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훌륭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교육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번영하는 사고방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지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여 다음 팁을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재정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볼까요?